사람들은 논문을 굉장히 맹신한다. 어디 논문 혹은 레퍼런스를 참조만 해도 그냥 맞는 주장이 되어버릴 정도이다. 하지만 논문을 맹신하는 것에는 수많은 함정이 존재한다. 물론 현대시대의 논문만큼 정확한 것도 없다. 하지만 논문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기사가 그랬다. 기자와 신문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 맹신하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기사나 논문에 거짓말은 없다. 하지만 기사 같은 경우 교묘하게 뉘앙스를 풍겨서 한쪽으로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나와 있기도 하다. 정확한 내용을 보려면 자세히 다 읽어야 하는데 큰 제목 위주로 보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도 있다. 논문은 논문 자체만 보면 그래도 기사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객관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인용되는 방식에서 함정이 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다. 결국 논문도 자본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람들이 어라는 상품이나 방식을 써왔다고 해보자. 그런데 마이너한 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비를 많이 팔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비는 관련 학계의 교수에게 로비를 한다. 어의 단점을 계속해서 논문을 만들어내고 비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논문을 만들어낸다. 그 논문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의 장점이나 비의 단점에 대해서는 논문을 쓰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교수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연구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교수의 경우 대부분 정말 학구적이고 열정이 있어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다. 하지만 그 연구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원하는 연구나 논문을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물론 교수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불법도 아닌데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치, 공학, 경제, 사회, 정책 등등에서도 논문을 인용한다. 어떠한 권력자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 결과를 가진 논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걸 권력자들이 인용한다. 이런 순환적인 구조는 마치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와 성경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권력자들이 학계 교수에게 로비를 해서 본인들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논문이 만들어졌다는 연결성에 대해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논문 자체에 거짓이 있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단점이 90개고 장점이 10개 있는 경우가 있어도 장점 10개에 대한 논문이 10개 만들어지고 단점에 대한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고 치면 그게 좋은 것으로 되어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장점이 90개고 단점이 10개라도 장점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고 단점에 대한 논문만 10개 혹은 재탕해서 몇십 개씩 만들어내면 그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과학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과 논문만큼 정확하고 믿을 만한 건 없다. 다른 것들은 아예 그 자체부터가 거짓이나 오류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과학과 논문은 그 자체는 거짓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로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인용하는 방식에서 특정 계급이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